어제 오후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당국은 야간 헬기까지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현장 상황 알아봅니다. 산불은 도심을 향해 급속히 번져서 산불 인근 주민들이 밤새 긴급 대피했습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이 개관 뒤 처음으로 기획전을 열었습니다. 조선시대 화조화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5연승을 질주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리그 초반 순위 싸움의 결정적일 9연전을 펼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닷새째 계속된 건조특보에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목요일 비 소식이 있지만 적은 양 예상됩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날은 맑고 포근한데 대기의 건조함이 극심합니다. 여전히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 대구 북구 함지산에선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계속해서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건조한 대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산불 및 각종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은 모레 비가 내리기 전까지 계속해서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화요일 기온 살펴보면 대구와 포항의 기온은 8도, 안동은 3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은데요. 낮 기온은 대구 24도, 안동 22도, 포항은 21도 예상됩니다. 평년과 비슷한 기온 이어지겠고요.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당분간 기온 변동이 커 입고 벗기 쉬운 겉옷을 챙기는 등 옷차림에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5월의 첫날인 목요일 오후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봄비가 지난 뒤 기온은 평년 수준 이어지며 포근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아직까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대응 최고 수준인 3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강풍에 어둠까지 내리면서 불길을 잡지 못했는데요. 날이 밝으면서 진화 헬기가 총동원돼 본격적인 진화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네, 박재영 기자, 지금 상황 전해 주실까요? 네, 저는 지금 대구 함지산 산불 현장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 17시간이 지났지만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연기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새벽 5시 반부터 진화 헬기들이 출동해 연신 공중에서 물을 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밤에도 비행할 수 있는 수리온 헬기 2대와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 15대 등 장비 398대, 진화인력 1,500여 명을 투입해 야간 진화를 벌였습니다. 대구시도 드론 등을 이용해 불길이 번지는지 확인하면서 민가 등에 불이 번지지 않도록 저지선을 구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30분 기준으로 산불 영향 구역은 252헥타르로 추정되며 화선의 길이도 11.8km로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7.7km가량은 불을 껐고 진화율은 65%입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52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해 본격적으로 줍을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한 교통 통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부터 진출입이 차단된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나들목은 조금 전인 오전 6시 30분부터 해제돼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대구 도심으로 통하는 조야교가 일부 통제되면서 시내버스 356번과 403번 두 개 노선은 종점 방향으로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은 어제 오후 2시 2분쯤 함지산 3분 능선쯤에서 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구시가 지난 1일부터 산불 예방 행정명령으로 입산을 통제한 곳이라서 화재 원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보다 바람은 잦아든 상황이지만 대구에는 지난 25일부터 건조특보가 나흘째 발효되는 데다 산불 현장에 인도가 없어 진화대원들이 진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안전안내 문자를 시민들에게 보내 이번 산불로 연기가 많이 발사하고 있다며 창문을 닫고 연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유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함지산 산불 현장 인근에서 MBC 뉴스 박지영입니다. 함지산 산불로 대피한 주민이 2,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대피소에 모인 주민들은 밤사이 불길이 집을 덮치지 않을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강당에 마련된 대피소에 주민들이 앉아 한숨을 돌립니다. 옆 동네에서 난 산불이 순식간에 마을을 덮쳐 도망치듯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불이 부쩍 올라오더라.
그래 내줘봐 이 산 저 산 막 넘어가더라고 일도. 집 바로 뒤까지 올라온 불을 겨우 끄고 간신히 대피한 주민은 다시 불길이 집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마음을 졸입니다. 집 뒤에 참말 불이 나가 있어요. 여름에 물 받아 나는 게 2통 있는 거 그거 갖고 끄기는 다 껐어요. 불이 도깨비 불이야. 난 끄고 있는데 저쪽 산으로 넘어 또 저쪽 산으로 넘어. 산불로 일부 구간이 통제되는 등 꽉 막힌 도로 탓에 텐트와 구호물품은 밤이 돼서야 도착했습니다. 임시 숙소에서 밤을 지새우는 주민들은 화마에 집이 불타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뭐 일단은 뭐 하룻밤은 견디야 안 되겠습니까? 집에 막 근처 안 오게 뭐 지키고 있지. 학교 3곳에 마련된 산불 대피소에 모인 주민은 360여 명. 친척집이나 다른 숙박시설로 대피한 이들까지 합하면 2,200명이 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오늘 하루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5곳을 휴교하고 산불 확산 추이를 확인한 뒤 추가 휴교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이 개관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기획전으로 화조 미감을 준비했습니다.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시대적 미감을 대표하는 화조와 37건, 77점을 통해서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을 소개합니다. 이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겸재 정선이 그린 화조화 가운데 단연 앞권은 말년에 그린 팔첩 화훼 영모 화첩입니다. 병아리를 거느린 암탉과 장닭, 채마밭에서 수박을 갉아먹는 들쥐와 고양이까지 마당 근처나 울타리 부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친근한 모습입니다. 2019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예술작품 보존 프로젝트로 수리복원 과정에 들어간 이후 처음 공개했습니다. 1938년도 개관 이후에 한 번도 전체 공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각 화면을 단독으로 아끼면서 한 번씩 보여드리고 집어넣고 또 10년에 한 번씩 나오고 이런 작품이거든요. 신사임당이 풀과 벌레를 그린 초충도는 묘사력이 뛰어나 닭이 쪼아 먹었다는 말까지 전해집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은 이번 첫 기획전 화조 미감전에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살고자 했던 선조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화조와 37건, 77점을 선보입니다. 일상에서의 그런 소소한 그런 희망이라든지 혹은 이제 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충족시켜주는 좀 가까운, 항상 가까이에 있는 그런 사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김홍도의 화조와 여러 점과 장승업의 산당 수금 등의 작품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화조화는 선비의 꿋꿋한 정신과 민중의 일상적인 생활까지 아우르고 있어 양반 중심의 산수화와는 또 다른 멋을 풍깁니다. 대구 간송미술관 기획전 화조 미감은 4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계속합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최근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난 주말 NC 다이노스와의 3연전을 모두 쓸어 담으며 내리 5연승을 질주했는데요. 상승세의 비결 무엇보다 외국인 타자 르윈 디아즈가 꼽힙니다. 지금 상승세가 얼마만큼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서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NC와의 주말 3연전 첫 경기는 디아즈의 홈런쇼였습니다. 3개의 안타를 모두 담장 밖으로 보내버린 디아즈는 3연전 내내 경기마다 3안타 경기를 펼쳤고 5개의 홈런과 11타점을 기록합니다. 리그 홈런, 타점 선두에 오른 디아즈의 활약과 함께 팀도 5연승. 선두 LG 트윈스와는 어느덧 3게임 차에 불과합니다. 부상 없이 선수들이 4, 5월 달까지만 잘 버텨주면 우리 또 선발 투수들도 잘 구축돼 있고 타선도 이제 점차 좋아지기 때문에 시즌 중반 들어가면 이제 삼성 야구다운 그런 경기를 좀 더 펼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를 끌어올린 가운데 시작되는 4월 말 5월 초 9연전은 기회이자 위기. 모든 팀이 쉽지 않은 9연전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리그 초반 승리 싸움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팀의 에이스들은 좀 더 피할 수 있는 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SSG 두산은 큰 변수가 없다면 저희 타선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을 만한 경기 매치업으로 보입니다. 단지 이제 하나와 3연전은 월요일 휴식 없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큰 고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SG와 두산, 한화를 차례로 상대하는 삼성의 첫 고비는 SSG와의 첫 경기. 무려 10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6연승 달성에 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과속 단속에서 자유롭게 해준다며 차량 번호판에 뿌리는 일명 스텔스 스프레이가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으면 엄연한 불법인데 실험 결과 허위 광고로 드러났습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또 벌금은 벌금대로 내야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주 MBC 유주성 기자입니다. 스프레이를 차량 번호판에 분사하고 핸드폰 카메라를 들이대자 마법처럼 숫자들이 사라집니다. 과속 단속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노골적인 문구를 올리고 감시 카메라는 더 이상 촬영할 수 없다며 자신감도 드러냅니다. 과속 카메라를 무력화시켜 단속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일명 스텔스 스프레이 판매 광고입니다. 최근 경찰이 해당 스프레이가 온라인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실제 효과가 있는지 실험을 의뢰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스프레이입니다. 사용법대로 스프레이를 뿌리고 말려뒀는데요.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번호판에 스프레이를 뿌린 차량이 실제 단속 카메라 아래로 지나갑니다. 광고와 달리 번호판 숫자가 선명하게 그대로 찍혔습니다. 구형과 재질이 다른 신형 번호판으로도 실험을 진행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 광고에서 본 숫자가 사라지는 마법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에 한 개 6,000원에서 최고 6만 원까지 가격도 천차만별인데 결국 단속을 피하려다 헛돈만 쓰고 벌금 등 법적 처벌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이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이나 판매하는 사람 모두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를 안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해당 상품이 거래되고 있는 오픈마켓에서는 불법 상품이 있으면 즉시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지금도 검색하면 관련 광고나 상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판매자와 거래 사이트, 사용자 모두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는 매년 이맘때 봄 꽃게 잡이가 시작되는데요. 전국 꽃게 어획량의 30%를 차지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올해도 알이 꽉 찬 암꽃게가 잡히면서 진도 서망항에서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목포 MBC 박종우 기자입니다. 꽃게를 가득 실은 운반선이 속속 들어오면서 항구에 활기가 넘칩니다. 갓 잡아온 꽃게들이 바닥을 메우고 경매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배가 둥글고 알이 꽉 찬 꽃게는 봄철 진도군을 대표하는 수산물입니다. 이날 경매 최고가는 43,000원, 평균 1kg당 26,000원에서 44,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서망항에서 위판된 꽃게는 200톤으로 하루 평균 10톤이 팔렸습니다. 역대 최대 풍어를 기록했던 지난해. 올해는 낮은 수온 탓에 아직은 어획량이 주춤하지만 어민들의 기대감은 높습니다. 수온이 작년보다 지금 좀 늦게 올라가는 그런 거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제가 계산해 봤을 때 한 30% 정도 가격은 더 상승한 것 같습니다. 관매도와 외병도 반경 50km 해역에 펼쳐져 있는 꽃게어장. 조류가 강해 적조가 없고 냉수대가 발달해 플랑크톤 등 꽃게 먹이가 풍부합니다. 진도군도 해마다 100만 미의 꽃게를 방류하며 황금어장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바다 환경이 모래하고 뻘하고 이 서식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현재가 모든 음식이 제철 음식이라고 그러는데 꽃게가 제일 연중 맛있는 철입니다. 그래서 전남 꽃게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진도군은 올해 190톤 이상 50억 원 규모의 꽃게 판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철을 맞은 봄 꽃게 조업은 오는 6월 20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대구시는 인구 감소 지역인 군위군에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최근 통과한 대구시 관련 조례 개정안은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군위에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에는 군위가 아닌 다른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은 주택을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폐쇄병동 방화 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환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 2월 대구의 한 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폐쇄병동에서 라이터로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벽면을 그을리는 등 방화 미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랜 입원 치료를 하며 개방병동으로 옮겨줄 것과 외출을 요청했지만 받아주지 않자 병원에서 나가기 위해서 불을 내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의 방화를 시도한 점, 질환을 앓고 있어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경북의 미래 기술 경쟁력을 책임질 2025년도 경상북도 명장을 공개 모집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숙련 기술인은 3년 이상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동일 직종 산업 현장 15년 이상 근무하거나 기술 수준 및 기량이 높아 다른 기술자의 모범이 되고 같은 분야 경상북도 명장이나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경력이 없는 자 등의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13년 동안 기계정비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총 58명의 명장을 선정했고 올해도 38개 분야 92개 직종에서 5명 이내의 경상북도 명장을 선정합니다. 대구 문학관의 개선을 통해 문학의 도시 위상을 회복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병문 대구시 의원은 대구는 이상화 시인, 이장희 시인, 현진건 작가 등 수많은 문인이 한국 문화를 이끌었고 일제강점기에는 문학을 통해 저항했다면서 대구 문학관의 개선을 통해 문학도시의 위상을 되찾자고 주장했습니다. 나름 맑고 포근한데 대기의 건조함이 극심합니다. 여전히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는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계속해서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건조한 대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산불 및 각종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은 모레 비가 내리기 전까지 계속해서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화요일 기온 살펴보면 대구와 포항의 기온은 8도, 안동은 3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은데요. 낮에는 대구 24도, 안동 22도, 포항 21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고요. 내일 아침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당분간 기온 변동이 커 입고 벗기 쉬운 겉옷을 챙기는 등 옷차림에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맑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8도, 김천은 3도로 평년과 비슷한데요. 낮에는 대구 24도, 김천도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3도, 문경은 4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안동과 문경 모두 22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8도로 시작해 낮에는 21도 전망됩니다. 5월의 첫날인 목요일 오후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봄비가 지난 뒤 기온은 평년 수준 이어지며 포근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